11월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이 됐는데 정말 씁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좀 관리가 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더 크게 급락을 했거든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어제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마치 우리나라 내년에 더 힘들어질 거다, 경기 침체를 예고하듯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 상황도 안 좋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역대급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나마 금리 인하라도 괜찮아질까? 라고 이제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시간차를 두고도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더 한다고?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지만 오늘도 가파르게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다 합쳐서 무려 8,500억이 넘는 매도를 하고 있고요. 거의 좀 하루도 쉬지 않고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추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계속 계단식 하락이 나오면서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마치 당장 다음 주라도 새로운 신저가를 갱신할 것처럼 오늘만 마이너스 2.3%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도 2%나 급락을 했거든요. 다시 24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고개를 다시 아래로 이렇게 빼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주들도 역시 비슷하겠죠. 삼성전자도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좀 반등을 시도했는데 다시 반등폭의 한 절반 정도를 뱉어내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전저점 다 왔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2차전지 쪽 좀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또다시 저점을 테스트하러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나마 우리 코스닥에서는 또 바이오 형님들이 잘 버텨줬었는데, 알테오젠 이제 찌라시 이후에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처럼 바이오 쪽도 힘이 없습니다. 알테오젠이 28만원에서 딱 마감이 됐고요. 저점 또 이것도 새롭게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대부분 다 좋지 않죠. 데이터도 안 좋고, 내년에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또 관세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반도체 보조금 삭감, 그리고 내수 불안, 환율 불안, 물가 불안, 이거 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나와. 이거 뭐 하란 소리야 말란 소리야 자꾸 저희 채널 댓글에. 그러니까 국장 왜 하냐, 미국장 간다. 물론 올해 성적만 보면은 100번 이해합니다. 당연히 미국장의 성적이 우리나라 뭐 코스닥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장을 매수를 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보호무역, 관세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돌고 돌아서 미국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지난달에 한 몇 달 전이었나요? 워렌 버핏도 계속 현금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렌 버핏이 물론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지는 못해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그게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지나가 보면은 항상 워렌 버핏이 그래 맞았구나, 또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장 내에서도 꽤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장 자체를 너무 좀 부담스럽게, 이제는 좀 하락하면은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미국으로 넘어가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안으로 또 찾은 게 비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일단 우호적이지 않냐,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또 통화를 엄청나게 또 찍어낼 것 같고, 뭔가 화폐 자체가 점점 지금 정말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 돈을 갖고 있으면 이게 쓰레기가 되는 것 같다 라는 인식이 몇 년 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또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니까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고, 금도 최근에 계속 좋았었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현금을 갖고 있기에는 점점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갖고 주식을 갖고 있기에는 원금이 자꾸 삭제되고 있고, 미국을 들어가기에는 지금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면 코인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해본 사람들만 또 한다고 또 새롭게 코인 하려고 하면은, 아니 진작에 3천만 원 5천만 원일 때 했어야지 지금 1억 3천만 1억 4천 가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도 저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래도 괜찮았던 애들은 있었습니다. 주덕 채널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시겠지만 오늘도 AI 쪽은 또 괜찮았어요. AI 소프트웨어 쪽. 장중에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거는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도 있었고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이스트 소프트도 굉장히 오늘 장중에도 10% 급등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애들 물론 좀 차별화가 있었지만 장중에 조정 이후에 또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2%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비교적 잘 버티거나 또 상승이 나왔던 거는 AI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과대 낙폭도 있고요. 또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돌고 돌아서 다시 우주 쪽으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우주 쪽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가장 강했던 거는 뭐 LK 삼양이라는 종목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HVM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뭐 아주 IB 투자, 에어로스페이스 등 소폭이나마 반등을 한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 외에는 뭔가 보이지가 않아요. 게임주, 위메이드 조금 소폭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NC소프트가 전고점을 좀 살짝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일론 머스크 때문인가? 일론 머스크가 또 게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좀 이따 뉴스 말씀드리겠지만 너 얼마야? 막 이러면서 게임 회사 막 살려고 하고 좀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게 좀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은 그나마 게임주들이 좀 올랐어요. NC소프트도 올랐고 넷마블 올랐고 위메이드 올랐고 그렇게 몇몇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AI 관련해서 네이버도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이버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장중 2%나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오랜만에 5%면 거의 급등이죠. 카카오 기준으로는 카카오도 나도 AI 한다. 우리 네이버만 쳐다보지 마라. 나도 많이 빠지지 않았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4만원 선을 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그다음에 좀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한 2주 정도 연달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저점 잡고 지금 정비하울로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볼만한 게 없고 막 차트 무너뜨리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큰 손실을 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깡통도 차고 정말 힘들어지는 구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만 하지 않아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정말 기본적인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매매하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매매하는 것들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막 큰 변동성 없이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적당한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을 키웁니다. 뭐냐면 장중에 너무 움직이는 종목들, 거래량이 막 증가하는 종목들을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어제 시간에 올랐던 거가 오늘 막 급등 출발해. 그러면은 그 어제 시간에서 너무 강했던 모습이 이게 좀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적으로 보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오늘 장중에도 가벼운 종목들 튀는데 장중에 오늘 좀 손실 좀 났는데 이런 거 좀 잠깐 유행을 바라면서 확실한 기준도 없는데 일단 추격 매수해서 조금만 먹고 나오지 뭐 약간 이런 식의 추격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대다수는 여기에서 크게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것도 아니야. 아니, 상승장에서도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매매하다 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적당한 손실이 처음에 났을 때 그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그 손실을 빠르게 메꾸기 위해서 무리하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적당한 손실이 처음 났을 때 그 손실을 인정하는 용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오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큽니다.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뇌동으로 추격 매수나 쓸데없는 매매, 장중 매매만 피하더라도 여러분들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손실이 났을 때 오늘은 이 정도 손실로 마감이 돼야지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훌훌 털고 장중 매매 안 하고 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가 매수 하거나 종가 매수 딱히 안 보이면은 다음날 보지 뭐 기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별로 미련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큰 대박은 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큰 손실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요 정도.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뉴스 보면서 주요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어디에서 과연 매매를 해야 수익률이 나올까? 그것도 마지막에 좀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 관련된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인류 우주 점령 카운트다운. 그래서 계속 우주 경제 시장이 열린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주에 대한 좀 관심이 혹시나 12월 달에 생기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것도 있죠. 12월 중순에 스페이스X 공개 매수 이런 이슈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부각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핫하니까 어느 정도 뉴스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게 앞으로 우주 기술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많이들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국가별 우주 산업 정부 투자액을 보면은 좀 아쉽죠. 한국이 7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 기준입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 732억 달러, 중국도 142억 달러고요. 일본도 47억 달러야. 근데 우리가 일본보다 이렇게 6분의 1도 안 되는 이 정도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우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내수가 안 좋은데 지금 안 그래도 다른데 돈 나갈 때 많은 것 같고 다들 예산 축소하고 있고 뭐 R&D 축소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공격적으로도 예산을 늘려야 된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 관련된 소식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갑자기 힘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진행이 좋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바이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짧은 기간에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건지 몰라도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뭐 아직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여러 가지 핵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뭔가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또 푸틴은 계속 극초음속 미사일로 키우 의사결정기지 폭격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가지 뭐 이런 또 안 좋은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푸틴은 그래도 트럼프는 경험이 많고 지적이다.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좋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뉴스 때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 투자 심리가 조금 꺾인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입장을 굉장히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너네들 뭐하냐 빨리 지원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전쟁 참여가 이제 간접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무기로 만약에 러시아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돌고 돌아서 또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선뜻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 지금 재건 얘기할 때인가? 아직 너무 심한데?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드론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트럼프 장난까지 꽂힌 이제 드론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이 이제 오르기도 했는데 이거는 좀 센데? 그죠? 드론 찬양가.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부장관 후보로 누가 지금 나오고 있냐? 바로 드론 회사 대표가 지금 후보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전투기 만드는 멍청이들 이 말을 했던 것들이 이제 그냥 실언이 아니었다. 진짜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왜냐면은 진짜 실제로 무인 드론 제작사 대표가 국방부 부장관 후보로 지금 나왔다는 소식이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국방부에서 고가의 무기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방산주가 안 좋아진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 자, 그래서 드론 전쟁으로 앞으로는 갈 거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왈가왈부가 좀 있는데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너무 이렇게 이분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같이 가는 거다. 너무 이렇게 좀 나누지 마라.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 관련주는 뭐 가벼운 테마주들밖에 딱히 움직이는 애들이 없지만 또 시간차를 두고 드론 또 어떻게 또 관련주가 또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관련해서도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얘기 했냐면 이것도 그냥 가볍게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헤즈브로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트위터를 이렇게 날렸대요. 하우머치? 야 너네 회사 얼마야? 내가 살게. 아시죠? 최근에 우리 일론 머스크 좀 날개 달고 좀 장난 아닌 거. 막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 막 저격하고 막 마음대로 나 이것도 할게. 게임도 할게. 우주도 할게. 전기차도 할게. 자율주행도 하고 다 할게. 지금 그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바쁜 좀 사람인데 이번에는 또 이제 게임 회사한테 한번 찔러보는 거. 너 얼마야? 내가 살게. 나 그 정도 껌인 거 알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쪽도 하려고 하는데 또 오늘의 근데 머스크 근황은 트럼프와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상 잠깐 보시면은 야, 베프죠 완전? 야, 트럼프가 한번 이렇게 건드니까 이게 리액션도 잘해줍니다. 괜히 얻은 자리가 아니에요. 저 정도는 해야 로열 패밀리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 소식도 이제 잠깐 보내드리고요.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시장 영향 때문인지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조선 잘 나가니 뭐 선박, 엔진 업계도 풀가동 중이다. 슈퍼사이클은 계속 지속됐는데 근데 트럼프가 조금 변수긴 한데 그래도 트럼프가 좋게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일단 LNG는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경계감도 있지만 또 기대감도 계속 혼조해 있는 상황이다. 조선 쪽은 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왜 이렇게 도대체 센 거야? 소프트웨어 애들 엔비디아 좀 하락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돈맥이 터지고 있다. AI 관련된 앱이 1년 새 1,800개가 폭증을 했고 이달 전 세계 AI 앱이 6,96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챗GPT 가입자 수도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AI 관련된 좀 진출을 했거나 좀 가시권에 와 있거나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회사들 최근에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물론 시간차를 두고 이게 모두 다 돈 벌진 않겠죠. 이렇게 앱이 많은데 당연히 다 돈 벌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서 또 살아남는 친구들만 살아남겠죠. 그런 종목들만.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렇게 인액 결제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1155조 원이 넘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IT 기업 간의 경쟁도 뜨거워질 것이다. 라는 소식이고요. 여기서 누가 살아남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잘 보면서 물론 챗GPT는 당연히 가겠죠. 살아남는데 그 아래 좀 아직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살아남을 것 같은 회사를 빠르게 발굴을 한다면 여기에서 정말 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도 말씀을 드렸고 또 카카오도 AI 관련된 서비스 때문에 일단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그 다음 소식은 코스닥을 여전히 많이 떠나가고 있다는 개미들. 요즘도 제 유튜브 댓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맨날 달립니다. 아직도 국장하니? 그 소리 다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달아주세요. 압니다. 아는데 지금 국장에 남아있는 분들 지금 상황은 이미 떠나실 분들은 다 떠났다.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살짝 고인물들이 남아서 거기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소액으로 배우시는 초보자분들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게 B2도 지금 4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보시면 코스닥 신용융자 잔액이 2021년 우리 불장 때만 해도 12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6조 7천억대까지 감소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만큼 시장이 하락한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다들 다른 투자 대안으로 이제 다들 떠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은 시간차를 두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자꾸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떠나서 미국장 갔다가 여러분들 미국장 조정 나오면은 30% 조정 우습게 나와요. 미국장 종목들 아무리 시가총액 상이어도 물론 올해 뭐 다 살려주긴 했죠. 30% 하락하고 또 살려주고 신고가하고 그렇게 반복이 됐지만 이게 무한히 반복되진 않고 분명히 몇 년간 고생시키는 구간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종목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어떤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미국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고점에 추격 매수 한다고 해서 고생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또 고생을 하기도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한국 증시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팔면서 자꾸 한국 증시에 다 팔고 떠나래.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에 거시 경제와 불안한 것도 있고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또 관세 불확실성도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보고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랑 비슷한 관점으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년 경제와 달러 강세와 관세 불확실성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죠? 어제 이제 뉴진스가 갑자기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브가 개파락 마이너스 6%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급락은 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좀 개파락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어두워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를 좀 보호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다. 우리 자체적으로 갈게. 그 소린 것 같고요. 그래서 너네들이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근데 하이브 쪽은 아닙니다. 뉴진스 전속 계약 29년 7월까지 유효하다. 너네들 위약금 나갈 거면은 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겠죠? 여기에서 법적 공방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하이브가 좀 과하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저가 매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또 내년에 또 BTS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하면서 방시억 따로 4천억 따로 챙겼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게 또 신규 상장이거든요. 공모주들이 좀 핫하고 그다음에 공모주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상장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공모주의 봄달은 같습니다. 신규 상장 당일 공모주의 주가 상승률이 1분기만 해도 좋았어요. 그런데 2분기를 갈수록 60%, 20%, 10월에 9%, 11월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0%예요. 그래서 지금 공모주들이 다들 상장하고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소식이고 심지어 이제 상장을 철회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회사 지금 상장 안 하겠다. 왜? 제값을 같이 평가를 못 받는데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장을 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주요 내용들, 이슈들 좀 정리를 해드렸고 주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갈 만한 내용들은 또 몇 개는 없었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 다음 주에 어떤 곳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라고 또 고민을 해본다면은 여전히 차트가 살아있는 것은 AI 소프트웨어 애들은 여전히 좀 살아있습니다. 당연히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본인의 타점에서는 순환매 관점으로 AI 소프트웨어 여전히 계속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게임주 내에서도 코인 관련 게임주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아직 차트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더 지켜볼 수 있겠다. 플러스 로봇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로봇주마다 조금 차별화가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나 로보티즈 이런 애들도 기간주 쪽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새롭게 수급이 들어왔던 우주 쪽 애들도 좀 더 이제 12월 이슈를 앞두고 이제 순환매가 다시 들어오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은 아직 좀 조정이 약간 좀 나오고 있어서 뭔가 호재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조선도 조금 지루하게 행보,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드렸던 이런 테마나 섹터 내에서 다음 주도 좀 방어 위주로 좀 잘 대응을 하면서 먼저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은 수익이 좀 자연스럽게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급하게 좀 할 만한 구간은 전혀 아니다. 왜? 지금 지수가 너무 명백히 우하향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소수 종목, 그다음에 주도 테마에서만 짧게 딱 매매를 하고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비교적 안정적으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단기 매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종가 매수 위주로 다양한 패턴과 관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보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2월과 이제 1월 커리큘럼은 종가 매매입니다. 종가 매매도 사실상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많이 하고 직장인 분들도 시간적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가 매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